전문적인 마술사가 되려면 필요한 요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아까 뭐 자격이나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떤 성향의 친구는 좀 피해야 한다라든지, 어떤 성향이면 되게 잘 맞을 수 있다라든지, 노력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유명 마술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마술사들처럼 무대 위에서 관객들한테 대형 마술을 막 보여줘. 갑자기 무대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사자다 사라지고, 그런 대형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 라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너무 내성적이면 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객 몇백 명, 많게는 그 1000명의 관객들을 혼자서 리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게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외골수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구석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이 핸드폰이 갑자기 막 이따만하게 커지게끔 하는 그런 마술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골머리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마술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르가 어떻게 보면 클로즈업 마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영상 매체의 그런 미디엄 마술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장르에서는 사실 굳이 관객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뭐 예를 들면 틱톡 같은 거에서도 마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뭐 내성적인 성격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너무 다양합니다. 마술 안에서는 이런 뭐 일루션, 아니면 무대 위에서 하는, 그러니까 뭐 스테이지, 또는 이제 가까운,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장르, 아니면 관객들과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마술, 그런 마술, 뭐 팔러 매직, 뭐 이런 것들이 장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면 뭐 코미디 매직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피했으면 하는 뭐 이런 게 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마술사를 준비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나요? 마술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 라고, 프로 마술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술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상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수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마술사의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각각 다릅니다. A라는 마술사는 연봉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고요, Z라는 마술사는 연봉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공연을 안 하니까. 그죠? 어디서든가 초청을 안 해주는 거죠. 누가 불러줘야지 가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하든지 할 텐데, 그게 아예 없는, 그게 그런 이제 자기만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마술사들은 수익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뭐 마술 도구를 구매를 해서 재료를 사서 연습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이러는 마술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그런 마술사들만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너무나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평균 연봉,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어쨌든 공연자잖아요. 대학로로 가서도 만약에 뮤지컬 보시나요? 뮤지컬 보세요? 잘 안 봐요. 대체 뭘 하시나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도 주연 배우 있고 조연 배우 있고 앙상블 배우가 있죠. 그쵸? 영화 내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그들이 각각 받는 개런티 다르잖아요. 그쵸? 뮤지컬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연 배우가 받아가는 개런티랑 앙상블 배우가 받아가는 개런티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연 예술, 이 산업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하고요. 마술사라는 직업 또는 어쨌든 공연 예술 관련 종사자는 어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기자가 되기 위해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고 어딘가에 뭐 소속이 되어서 오디션을 보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뭐 배우가 된 다음부터는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탑 클래스 대배우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자신을 자꾸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되는 크리에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는 계속해서 창조시켜내야 돼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재창조시키고 리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달파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직종입니다.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했나? 현실적이면은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얘기해 주세요. 여자들의 번호를 쉽게 딸 수 있으며 관심 받기도 좋고요. 그거 사실입니까? 진짜 사실이죠. 번호를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 그 지은 씨가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성의 핸드폰 번호를 아주 쉽게 이렇게 얻는 번호를 따는 그런 마술도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성이 왜요? 누구한테 써먹으시려고? 아니 공유하면 좋죠. 안 되죠. 그거는 저만 알고 또 다른 저 아닌 다른 동료 마술사들 아니면 뭐 저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거죠. 그러면 끝나고 공유했어. 저만 알려주십시오. 싫어요. 자꾸 정색하게 만든. 아니어도요. 네, 다른 여성들한테 관심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무대 위에 있는 그 마술사는요, 그 스팟라이트를 혼자 다 받습니다. 네. 다른 장점.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른 거. 그 약간 공연을 하다 보면 뿌듯하거나 이렇게 내가 마술사가 되기 잘했다. 무대 위에서 이제 희열을 느끼죠, 당연히. 그냥 여기까지는 조금 좀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연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티켓 공연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가 공연을 하면은 어쨌든 제 공연을 보기 위해 류엘의 매직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지불하고 오는 관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원했던 그 퀄리티, 마술의 퀄리티, 돈을 지불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 마술은 봐야 되지 않겠어. 마술을 항상 그 방송을 통해서만 보다가 실제로 극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이 요새 들어서 많아진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방송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마술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본인도 그렇잖아요. 네. 대체 취미가 뭐예요? 내가 얘를 인터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평소에 대체 뭐라고 사니? 막 이렇게 뮤지컬도 안 보고 공연도 안 보고. 영화는 보세요? 네, 가끔 봅니다. 집에서? 네네. 넷플릭스 이런 거? 넷플릭스는 안 보고. 별로 안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안 궁금하잖아요. 네. 아직도 공연을 마술이라는 걸 실제로 보지 않은 관객들, 그런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일반인들은 굉장한 그 기대감을 갖고 극장으로 와요. 돈을 지불을 해서. 프로 마술사는 그 관객들한테 그 기대감에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겠죠. 이 관객들이 만족을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가 그 현장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그 수많은 관객들 대부분이 내가 내 공연을 보고 만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 그 순간,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순간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끼죠.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직업을 항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그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저 때만 하더라도 네. 주말에 이게 마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해외 마술사나 국내 마술사들의 쇼를 이렇게 틀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일요일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이제 없어졌죠. 예능 같은 것들도 이제 유명한 마술사 분들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마술을 보여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고 한데 요즘에 TV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시청률이 되게 많이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술사분들은 되게 어디에서 홍보를 하시고 자기 PR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리시나요? 거두절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를 해서 티켓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아니면 기업 행사 아니면 뭐 기획 행사 뭐 기타 등등 그런 아무튼 공연으로 저는 수입을 벌다 보니까 그런 공연 기획사 아니면 공연 배급사 네, 그런 곳에 저의 프로필을 보내죠. 그래서 국내에서 좀 힘이 있다는 그런 기획사나 배급사에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류엘 검색을 하면 나오죠. 훈남 마술사 이렇게. 네, 그렇군요. 재수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프리랜서 개념인가요? 소속사 같은 것들도 있나요? 마술사들도? 그렇죠. 제가 아까도 뭐 회사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회사에 소속이 되면 네, 그 마술 그 이제 회사 뭐 또는 마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 소속이 되면 그 소속의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이제 소속이 돼서 마술을 했던 경우가 많죠. 네. 여기저기 옮겨도 다녀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말 그대로 뭐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 출연이나 뭐 그런 거 하신 게 있으신가요? 방송 출연 있죠. 주로 이제 방송에 손가락이 많이 나왔어요. 손가락 어떻게? SBS에서 했던 그 놀라운 대회 스타킹 아세요? 스타킹? 아, 네네. 아시죠? 그건 보셨어요? 보진 않았지만 뭔지 압니다. 정체가 궁금하시죠? 스타킹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자 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자 쇼는 또 모르시죠? 그림자로 쇼.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는 아시냐고요? 그림자 쇼라는 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뭔데요? 아, 그죠. 네. 이렇게 랜턴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하고 그림자 이렇게 만들면 그 이제 손으로 이제 뭐 동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림자 쇼인데 섀도우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킹 뭐 한 3연승 하고 왕중왕전에도 출연을 하고 기타 등등 뭐 놀라운 뭐 TV 특종 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저 혼자 나간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림자를 같이 했던 공연 팀이 같이 나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위주로 많이 출연을 했었고 주로 이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손가락만 항상 손가락만 네. 좀 얼굴이 나오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네. 얼굴이 나오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술계에 있어서 아이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의 의미가 요즘 조금 다른 의미가